안녕하세요 여러분. MC BOK와 함께 쉽고 빠르게 배우는 경제금융 상식, 오늘도 같이 배울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Let's get it! 월급날이 다가오면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카드값이 월급을 살짝 넘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분주해지죠. 어디서 줄일까? 당장 빚을 낼까? 정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매달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정부도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고 들어온 돈을 모아 꼭 필요한 일에 쓸 수 있게 계획해야 하죠. 이 모든 돈의 흐름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걸 한마디로 재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정부의 돈 관리죠.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뭘까요? 바로 세금이에요. 소득에 대해 내는 소득세, 기업의 이익에 대해 내는 법인세,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이 나라 곳간으로 모이죠. 여기에 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팔아서 생긴 수익, 공공서비스 이용료나 각종 수수료 같은 돈도 보태져요. 그래도 돈이 모자랄 때가 있겠죠. 우리가 큰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듯이 정부도 부족한 재원을 채워야 할 때면 국채라는 걸 발행해요.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내놓는 일종의 약속어음인데요. 정부는 국채를 사는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갚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국채라면 투자자는 5년 동안 이자를 받고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죠. 그럼 이렇게 해서 모인 소중한 돈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쓸까요? 우리가 매일 오가는 도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경찰, 군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학교까지, 이런 곳에 정부 지출의 큰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국민 모두가 함께 쓰는 것들이고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당장 돈이 되지 않으니 개인이나 기업이 선뜻 만들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낸 돈이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한 서비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이를 살펴보는 걸 재정수지라고 해요. 한 해 동안의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인데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흑자, 반대면 적자죠.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입니다. 간단히 비교해볼게요. 통합재정수지는 일반 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까지 정부 살림을 전부 합쳐서 본 결과예요.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성 기금은 대체로 흑자가 발생하여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는데, 해당 기금은 미래의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돈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재정지표를 들여다보는 이유도 결국 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예요. 가정도 매달 가계부를 보며 이번 달은 남았네, 조금 모자라서 저금 돈을 깼네 하고 판단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수지 통계를 보면 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을 얼마나 더 했는지, 즉 재정 적자 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적자가 너무 크고 오래 이어지면 그 부담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재정 통계를 꼼꼼히 보아야 지금은 허리를 졸라맬 때인지 아니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과감히 투자할 때인지 같은 큰 방향을 세울 수 있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군요. 캡처 타임 시작! 5, 4, 3, 2, 1.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